김민재가 수비수 발롱도르 1위가 되었습니다. 이에 대한 현지에서의 말은 매우 많았는데요. 대부분은 분노와 불만이었습니다. 축하해주는 댓글들도 많았지만 많은 현지의 팬들은 수비수가 전체 순위에서 1등임에도 불구하고 수비수라는 이유로 전체 순위에서 22등인 현 상태에 대해 비판했습니다. 발롱도르는 1956년 프랑스의 축구 잡지 프랑스볼이 창설한 축구 선수로서 받을 수 있는 수상 중 최고로 명예로운 상입니다. 한 시즌 최고의 활약을 펼친 축구 선수에 수여되는 상인데요. 현지의 많은 팬들은 실제로 김민재가 웬만한 공격수들보다 더 큰 활약을 해냈다고 이야기했습니다. 유럽의 한 현지 팬은 이러한 댓글을 달았는데요. 발롱도르는 항상 문제가 많다. 이건 마치 인기투표와 다를 것이 없다. 한 시즌 동안 가장 큰 영향력을 끼친 선수들을 뽑는 것인데 당연히 인기는 공격수들과 미드필더들에게 몰릴 수밖에 없다. 그 때문에 발롱도르에서는 비교적 수비수들의 공을 낮게 본다. 한 시즌에서는 아예 수비수들이 뽑히지 않은 경우도 있고 지금도 여전히 22명 안에 수비수가 딱 한 명밖에 없을 뿐이다. 솔직히 까고 말해서 김민재가 전 세계 선수들 중에서 22등이라는 게 말이 된다고 생각하는가? 김민재는 유럽의 수비의 정석을 보여준 사람이다. 그는 그가 자신의 포지션에서 세계적인 기준점, 월드스타가 되고 있다. 그는 발밑 특성이 정말 놀라운데 양발을 쓸 수 있고 빌드업이 세계 최고 수준이다. 그는 정신적 스피드도 전 세계 모든 선수들 중에서도 가장 빠른 편인데 그래서 김민재가 좋은 패스 판단을 하고 많은 수비적 상황을 예측할 수 있는 것이다. 그의 상황 판단 능력은 발롱도르에 오른 그 누구보다도 빠르다. 그의 스피드 덕분에 역습을 막을 때도 매우 강하다. 그는 공격수들보다도 빠른 스피드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공격수들의 모든 공격을 미친 듯이 잘 막아낸다. 그는 말이 많진 않은데 아시아 선수들이 대부분 그렇다. 하지만 말이 없는 것에 비해서 굉장히 똑똑하고 경기를 잘 읽는다. 그는 분명히 독일 축구 최고의 선수가 될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그렇게 되는데 아무런 어려움을 겪지 않을 확률이 높다. 그는 이미 바이에른의 모든 것을 새로운 단계로 끌어올렸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김민재는 아직도 어마어마한 잠재력을 가지고 있다. 그는 곧 바이에른의 최고의 스타가 될 것이라고 확신한다. 하지만 그의 발롱도르 순위는 수비수 중에서는 최고이겠지만 공격수들과 비교하면 높지 않을 것이다. 그것은 발롱도르의 문제이기 때문이다. 라는 댓글이었습니다. 한편 유럽 최고의 명감독 중 하나인 주제 무리뉴는 김민재에 대해 이렇게 이야기했는데요. 나는 오래전에 토트넘 시절 김민재를 데려오기 위해 화상 통화를 한 적이 있었다. 나는 솔직히 오래전부터 그가 이 정도의 선수가 될 것을 알고 있었다. 하지만 토트넘은 날 도와주지 않았다. 이 선수의 가격은 1000만 유로였지만 토트넘은 500만을 오퍼했다. 700만 유로 정도면 데려올 수 있었을 텐데 토트넘은 돈을 쓰지 않았다. 지금이라면 아마 쓸 수 있을 것이다. 난 이 선수와 영상통화로 3번 정도 더 만났고 김민재 선수도 토트넘에 관심이 있었지만 나는 결국 데려오지 못했다. 토트넘에서는 당시 김민재를 수준 낮은 선수라고 이야기했고 이적료가 너무 비싸다고 했다. 멍청하지. 내 말을 듣지 않은 토트넘은 김민재를 놓쳤다. 그는 지금 바이에른에서 최고의 활약을 보여주고 있지. 그는 내가 생각했던 것보다도 더욱 환상적인 선수였다. 만약 그때 우리가 김민재를 토트넘에 데려올 수 있었더라면 토트넘은 이미 우승하고도 남았을 것이다. 나는 그때 김민재를 잃은 것이 너무 속상하고 후회된다.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거기에 더해서 루치아노 스팔레티 전 나폴리 감독은 이렇게 이야기했는데요. 김민재는 인간이 아니다. 그는 화성에서 온 사람인 게 맞다. 그는 시즌이 시작하고 3개월 동안 내가 거의 모든 경기에 내보냈는데 그는 큰 실책을 한 번도 안 나다가 15라운드에서야 한 번 실수했으니 말이다. 마치 외계인이 너무 완벽한 모습을 보여주면 큰일 날 것만 같아서 마지막 라운드의 인간적인 모습을 일부러 보여주려고 한 외계인 같다. 조만간 김민재는 인간성을 증명하기 위해 한 번 더 실수를 할지도 모를 일이다. 팀을 떠받치던 크바라츠 헬리아와 라흐마니가 부상으로 경기에 나서지 못하고 있었을 때 나는 김민재를 이유망론하고 선발로 쓸 수밖에 없었다. 김민재가 없으면 경기력의 차이가 많이 났다. 김민재는 그들 뒤에 40m의 공간이 있더라도 수비가 가능하다. 그는 수비 라인에서 공을 잃으면 또 다시 덤벼드는 미친 투지가 있다.
과장하는 것이 아니라 김민재는 혼자 있어도 마치 세 사람인 것처럼 움직일 수 있는 선수다. 그는 경기당 20번은 놀라운 일을 보여준다. 정말이다. 내가 보기에 김민재는 세계 최고의 센터백이다. 김민재가 우리 팀 수비 진영에서 공을 갖고 달리기 시작하면 그는 5초 만에 상대 페널티 지역으로 갈 수 있다. 나는 내 인생 모든 커리어를 통틀어서 김민재의 기술과 퀄리티를 가진 선수들을 본 적이 없다. 그는 정말 믿을 수 없고 항상 공격적이며 그는 모든 경기를 선발 출전할 체력과 자격이 있다. 라고 말하며 극찬했습니다. 또한 브루노 모타로, 이탈리아의 유명 축구 전문가는 이번 발롱도르에서 이러한 이야기를 했는데요. 김민재는 최고의 선수다. 그의 활약은 리그 최고 수준이었다. 그는 사실 좀 이상하고 특이한 선수다. 큰 키와 육중한 몸무게에도 불구하고 과학적으로 설명되지 않을 정도로 빠르기 때문이다. 그는 오래전 크리발리는 유럽 최고의 레벨의 수비수이기 때문에 대체하기가 쉽진 않을 것이라고 생각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지만 그는 그를 완벽하게 대체했고 더 좋은 모습을 보여줬다. 그는 매 경기 그곳에서 유일하게 빛나며 훌륭한 모습을 보여준다. 그리고 그의 현재 바이에른에서의 활약은 대단하다. 김민재는 공격에 가담하기 전에 어떻게 할지 생각을 빠르게 끝낸 뒤에 들어간다. 그리고 그의 판단 속도는 빛의 속도다. 그가 빠르게 전 세계에서 주목받을 수 있었던 이유다.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한편 중국에서는 김민재 선수의 중국인 비하 사건이 큰 문제가 되었는데요. 김민재가 라디오 중에 한 이야기가 화제였습니다. 한번 들어보시죠. 외국 호텔에 가잖아요? 그러면 문을 어떻게 뚫냐면 하우스키핑 이러거든요? 근데 중국 애들은 김민재 선수는 인종차별적 발언을 한 것이 아닌 있는 사실 그대로를 이야기한 것인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국 네티즌들은 이 얘기를 감정적으로 받아들이며 바이에른 위넨 퇴출 보이콧을 시작했습니다. 한 중국인 네티즌의 댓글은 이러했는데요. 김민재가 도대체 무슨 활약을 하고 있길래 발롱도르에서 수비수 1등이 된 것인가? 내가 보기엔 그는 반짝하고 사라질 수비수로 보인다. 그는 말하고 있지는 않지만 그의 몸은 완전히 밝아지고 있다. 이렇게 빠른 스피드로 어필하는 선수들의 수명은 길지 않다. 특히 그는 공격수도 아니고 수비수다. 수비수가 아무리 잘해봐야 최고의 스타가 될 수 없다. 그가 아무리 열심히 하더라도 그는 수비수일 뿐이다. 우레이는 윙어이기 때문에 우레이가 아무리 못하더라도 그의 인기는 김민재 그 이상일 것이다. 만약 우레이가 현재도 유럽에서 뛰고 있었다면 김민재보다 높은 순위에 올랐을 것이다. 김민재는 인종차별자다. 그는 호텔에서 열심히 일하는 사람들을 웃기게 표현했다. 축구 선수에게 실력 다음으로 중요한 것은 인성이다. 손흥민은 실력은 우레이보다 부족하더라도 인성이 좋은 것으로 그 위치까지 갔다. 하지만 김민재는 벌써부터 중국을 웃기게 표현하면서 조롱하는 선수다. 그러한 인성의 선수는 아무리 열심히 해도 슈퍼스타가 될 수 없다. 현재 김민재에 대한 언사와 극찬들은 조만간 천천히 사라질 것이다. 사실 유럽의 많은 감독들은 김민재를 외계인이라고 부르기를 좋아한다. 확실히 김민재의 순간 스피드라던가 판단력이 나쁜 편은 아닌 것 같다. 탈인간이라고들 이야기하는데 그렇다면 드는 의구심이 있다. 바로 약물이지. 김민재에 대한 약물 조사를 확실히 해봐야 할 것이라고 생각한다. 그는 한국인 선수이기 때문에 비교적 인기가 덜하다. 그러한 부족한 인기 덕분에 약물을 사용하더라도 들키지 않을 수 있을 것이다. 나는 정말 의심된다. 라는 말도 안 되는 댓글이 달리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이 댓글은 매우 많은 추천수를 받았는데요. 많은 중국인들이 이 말도 안 되는 댓글을 공감하고 있는 것으로 보였습니다. 참고로 유럽 리그는 주기적으로 약물 검사를 하고 있습니다. 저도 검사하고 싶은 것이 있는데요. 바로 구독자분들이 구독을 눌렀는지 검사하는 것입니다. 죄송합니다. 장난입니다. 오늘도 구독을 눌러주시면 정말 감사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의 구독이 저에게는 발롱도르입니다. 그럼 지금까지 뉴스품의 안기자였습니다. 감사합니다.